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열차 SRT의 특실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특실이 일반실보다 먼저 매진되는 품귀 현상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선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는 작업 방식이 여전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일부 근로 환경은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그대로입니다. 목포 태원역의 유진운수의 기부 체납을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채무나 담보가 있는 자산은 수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드러났습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지역사회를 협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열차 SRT의 특실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특실이 일반실보다 먼저 매진되는 품귀 현상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실 좌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2016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SRT 호남선 열차. 하루 40번 수서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데 새벽과 늦은 밤을 제외하곤 특실 좌석 대부분이 매진입니다. 2주 전에 이미 주요 시간대 특실 좌석이 동인하다 보니 예매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큽니다. 특실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거의 힘들어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RT 호남선의 특실 품귀 현상은 이용객 대비 좌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병원이 밀집한 수서역 특성상 지방 출장이나 외래 환자들의 특실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SRT 호남선의 특실은 8개 열차 중 단 1개, 33개 좌석밖에 없습니다. 열차 종류와 노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KTX 호남선 특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좀 편의점 칸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용자가 좀 편하게 예약도 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출발 1시간 전 환불 수수료가 400원에 불과해 일단 예매하고 보자는 행태를 부추겨 특실 예약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도 특실 품귀 현상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열차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특정 이상의 공급량 좌석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SR은 열차 추가 구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빨라야 도입 시기가 2027년이라 특실 품귀와 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신축 공사 중이던 39층 아파트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인근 상가와 도로는 폭격을 맞은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노동자 6명은 대피조차 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눈물로 얼룩졌던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국화꽃이 겹겹이 쌓입니다. 희생자 김인태님. 희생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자 유가족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계절이 지났지만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노력했지만 야속하게 꿈속에서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당신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를 컨트롤 타워식으로 나름대로 소방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모식에 모인 유가족들의 바람은 단 하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희생의 가치는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시선부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KBC 조윤정입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선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는 작업 방식이 여전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일부 근로환경은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그대로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건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박창현 씨는 참사 이후에도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는 현장의 작업 방식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 요인이 한겨울 콘크리트 타설 방식이었지만 현장에서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공기를 맞추려고 저희를 쪼는 형식이고, 또 저희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야근은 물론이고 정말 안전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의 또 다른 물류센터 신축 건설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일부 근로환경은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좋아지고는 있긴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 다단계 그런 압착제를 해서 공사를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원청업체가 하청과 재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모두 하청이 져야 합니다. 중대재해 근본원이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만 강화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예방 의무가 있는 원청 대기업이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으로 인재 참사 발생을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목포 태원여객 유진운수가 경영 포기와 기부 체납을 선언했는데요. 법적으로 확인해보니 불가능한 카드였습니다. 현행법상 기부 체납은 채무나 담보가 있는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지역사회를 협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태원 유진운수의 기부 체납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 체납은 성사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고, 사건, 즉 채무나 담보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담보가 설정돼 있는 재산은 지자체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론을 수용해 경영을 포기하고 목포시에 재산을 기부하는 모양새 같지만 사실은 기부 체납을 이용해 빚을 탕감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챙긴 건 다 챙기고, 그 태원 유진 그 법인에 대한 부채 모든 걸 다 시민들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목포 태원 유진운수 두 회사의 부채는 이미 자기 자본을 초과한 300억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고, 더욱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아 채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내밀며 목포시에 수백억의 빚을 떠넘기려 한 꼼수는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겨울철 멧돼지가 도심 속 민가를 덮쳐 포획을 하기 위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광주 동부 소방서는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동구 월남동의 한 주택에 멧돼지 한 마리가 침입해 마당에서 키우던 개와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취총 등을 이용해 멧돼지 생포 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해 전문 엽사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대학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만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인근에 주차된 4대의 차량 유리를 공구 등을 이용해 파손한 뒤 노트북과 상품권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병원 의사의 차량에 값비싼 물건이나 현금 등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 남성 간부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농협 여직원 A씨가 간부인 B씨에게 여러 해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받았다는 피해를 신고해 중앙회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은 B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상담, 치료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중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중 영남 출신은 55%인 12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 출신의 6분의 1 수준인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경무관 인사를 영남 출신 편중 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해 소위 윤핵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성군의 한 가금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보성군 보성읍의 유경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3만 3천 마리를 살처분한 뒤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통제와 농장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성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해 가을 이후 AI 항원이 검출된 도내 가금 농장은 25곳이며 시군별로는 나주와 영암 등 7곳입니다. 이들 25곳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동부방송센터 시청자위원회가 2023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KBC 동부방송센터에서 열린 2023 시청자위원회의에선 강병석 여수제일병원장과 이초로 포스코 강양제철소 부소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 13명, KBC 임광현 경영본부장과 강상우 콘텐츠 미디어국장, 박승현 취재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시청자위원들은 올해 슬로건으로 플레이 더 로컬, 위드 KBC를 내건 KBC가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